안녕하세요. 저는 체험국어학원 김기랑 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잠실여고 1학년 내신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좀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잠실여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제 이름이 어느 정도 유명하지 않나 하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2학년, 3학년 되는 친구들한테 만약에 자꾸 너 기랑쌤 수업 들어봤니? 또는 기랑쌤 아니? 라고 물어본다면 제 이름을 안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은 한 3분의 2는 사실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제 수업을 들어봤다고 얘기할 친구들은 절반이 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2학기 기말고사 기준으로 총 153명 1학년 수업을 했었고 거기서 1등급의 80%에 달하는 11명이 제 수업을 듣고 이제 좋은 결과를 얻었었습니다. 제가 2학기 기말고사가 유난히 이제 결과가 좋았었냐 하면 저는 사실 작년 그리고 그 전에까지 꾸준히 좋은 결과를 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잠실여고 내신 대비를 오래 해왔고 그리고 잘 해왔고 올해도 잘할 수 있는 강사라는 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수업 사진을 한 장 넣어왔는데요. 요거는 제가 2학기 기말고사 때 직전 보강하면서 찍었던 사진이고요. 직보라서 조금 인원이 많았던 시기라서 제가 뿌듯해서 사실 한 장을 찍어서 넣어봤습니다. 제가 실적을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22년, 23년, 24년 3년간 잠실여고 1학년 내신을 꾸준히 담당했었고 22년, 23년, 24년까지 너무 감사하게도 좋은 성장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해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저희 학원으로 자리를 옮겨오면서 인원이 중간에 조금 많이 이제 또 변동이 되고 또 사실 이제 원생이 많이 좀 빠지고 했던 시기였는데 제가 1학기 기말고사에 80명으로 한 절반 정도 인원이 감소한 상태였음에도 2학기 기말고사 끝날 때는 다시 원래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회복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1학기 기말고사 때 인원이 많이 줄어든 거에 비해서 1등급 결과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단순히 학생이 많다고 좋은 결과를 낸 게 아니라 제 수업이 실제로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얻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오히려 증명할 수 있지 않았나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원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1등급은 전체 13명 중에서 꾸준히 10명대를 배출을 했었는데요. 특히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13명 중에서 12명 정도가 나왔었고 제가 여기 11명이라고 적었는데 최근에 확인을 했습니다. 12명이었고 그리고 1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도 1등급이 11명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2학기 끝나고 전체 인원 취합을 했을 때 전교 20등 이내에 17명이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등급 11명은 1학기 중간고사부터 꾸준히 제 수업을 들어왔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수업을 꾸준히 듣는 것 그리고 제 수업을 수강을 하는 게 내신 대비에 무조건 도움이 된다라고 조금 자신 있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수강 후기를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 사실 친구들이 학원에 와서 학원 수업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 기준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크게 조금 3개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수업과 자료고요. 두 번째는 학생 관리 측면이고 마지막이 이제 내신 대비에 대한 분석인데 제가 이 마지막 거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내용인데요. 친구들이 이제 시험을 치고 나서 제가 알려준 게 너무 많이 나와서 시험지 유출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수강 후기입니다. 이게 이제 22년, 23년 두 번 다 수업을 들었던 친구인데 사실 제가 22년도 같은 경우는 외부 작품을 거의 다 이제 적중을 했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특히나 조금 빠르게 입소문을 많이 내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 2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도 매체 파트에서 제가 교과서 범위가 나오지 않을 거고 이건 무조건 외부 지문으로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외부 지문 대비를 굉장히 많이 시켰었는데 실제로 외부 지문에서 문제가 나오면서 친구들이 선생님 말이 맞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이제 나오는 내용은 사실 학원의 기본이기도 한데요. 수업과 자료에 관한 얘기입니다. 저는 수업도 열심히 하고 자료도 굉장히 열심히 만드는데요. 사실 수업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학교 선생님 필기는 물론이고 제가 먼저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봐라. 그리고 친구들이 만약에 외워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 제가 어떤 식으로 외워야 한다는 것까지 정리를 다 해서 자료를 주기 때문에 친구들이 수업 자료 측면에서도
친구들도 다른 학원을 뭐 다니다가 왔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집을 풀다가 왔을 때 조금 이런 점은 좋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 관리 측면에서는 사실 제가 친구들과 굉장히 좀 가깝게 지내는 스타일이라서 뭐 애들이랑 같이 밥도 많이 먹고 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또 얘기도 많이 하고 뭐 각종 인생 상담과 연애 상담까지 많이 하는 편인데 친구들이 저를 별로 어렵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 학생들이 있더라도 좀 개별적으로 학생들이 선생님과 유대감을 쌓고 있다. 그리고 뭐 질의응답 같은 부분에서도 애들이 전혀 저를 어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제가 관리 면에서는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격적인 내신 대비 분석에 앞서서 이제 올해 변화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1등급 10%와 교과서 개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막연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1등급 10%라는 말은 지금으로 치면 2등급 받는 친구들까지 전부 다 1등급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최상위권에게 1등급 사수는 무조건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교과서 개정 같은 경우는 사실 문법 내용은 큰 변화가 없지만 문학 작품이 전부 다 바뀌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작용을 할지 사실 저도 크게 감이 오지 않는 좀 변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과서가 개정되면 첫 해는 시험이 쉽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1등급 10%와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아마 저는 문학은 조금 쉽게 문법은 여전히 학교 경향을 유지하면서 출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본격적인 잠실여고 내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저는 잠실여고 내신에 대해서 저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3년 동안 학교 시험의 스타일이 정말 명확하게 바뀌었고 저는 3년 동안 전교생의 거의 3분의 1 가까이를 매 수업마다 봐왔기 때문에 질문도 그 어느 학생보다 많이 했고 연구도 그 어느 학생보다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학교 내신의 첫 번째 특징은 학생들의 상향 평준화입니다. 지금 저희 학원에도 잠실여고 재원생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학원에서 꾸준히 모의고사를 치는데 최상위권은 사실 잠실여고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반고와 비교를 했을 때도 잠실여고는 모의고사 1등급을 받아가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많이 봤던 해는 한 40명 넘게까지 1등급이 나오는 걸 봤었는데 대체적으로 국어 실력이 좋은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뚜렷한 1등이 없는 편이고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도 뭐 친구들한테 너네 학교에 1등이 누구야 하면은 누구요? 라고 나오기보다는 얘도 잘하고 쟤도 잘하고 걔도 잘하고 그리고 제가 그 친구들의 성적대를 거의 알고 있는데 실제로 얘도 잘하고 걔도 잘하고 쟤도 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향 평준화라고 하는 게 여고의 좀 특징이자 잠실여고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국어 시험은 상당히 수능형입니다. 문법 같은 경우도 수능형이고 되게 보기를 많이 이용하고 학교 시험 자체가 사고력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저는 짧은 기간에 암기형 대비로는 사실 고득점은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잠실여고 시험 범위가 적다고 하시는 분이 가끔 계신데 잠실여고 시험 범위가 엄청 많습니다. 저는 항상 좀 진도를 되게 계획을 해서 잘 나눠서 하는데도 마지막이 되면은 조금 빠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고 특히 작년 이제 1학년이었던 친구들한테 너는 시험 범위 적다면 하면 애들이 화를 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시험 범위가 되게 많은 편인데 문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법은 적은 범위에서 굉장히 깊고 디테일하고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공부할 양이 많은 편이고 문학은 범위도 많고 사실 제가 얕게라고 썼지만 공부도 좀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가 많고 이제 마지막에 시험 난이도 문제인데 문법이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게 계속 나왔었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문학도 많이 어렵게 나왔었기 때문에 시험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어떻게 조금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1학기 중간고사는 조금 쉽고 2학기 기말고사 조금 쉬웠는데 이 두 번은 각각 만점이 1명, 2명이 나왔습니다. 제가 수업했던 친구들이었는데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었고 1학기 기말고사와 2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만점이 아예 나오지 않았고 60점이 최고점인데 1학기 기말고사는 56점대가 최고점이었고 2학기 중간고사는 57점대, 58점대 여기가 최고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한 문제 틀려도 전교 1등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잘하는데 만점이 안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학교 시험이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는 좀 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문법은 굉장히 깊고 디테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해도 애들이 많이 틀려오고 실제로 제가 문법은 약간 수학처럼 풀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념을 가져가서 실전에서 풀어야 하는 시험인데 알아도
틀려오는 문제들이라서 시중 문제가 아니라 학교 경향을 완벽하게 반영한 맞춤 문제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제가 3년 동안 잠실여고에서 그래도 인원이 조금 많게 친구들을 많이 수업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저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 문법 파트에 대한 적중률이 굉장히 높았고, 또 저는 시중 문제를 물론 쓰기는 하지만 저의 복습 테스트나 또는 클리닉 같은 좀 중요한 메인 수업에는 전부 제가 만든 문제를 쓰기 때문에 애들이 학교 시험에 딱 맞는 문제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고, 실제로 그런 연습을 하고 나면 선생님 연습했던 것보다 오히려 문법이 조금 할만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문학인데요. 문학은 외부 작품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학교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은 작품을 갑자기 내시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22년도는 조금 있었고요. 그런데 외부 지문 활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문학 작품 같은 것을 새로 만드시거나 아니면 선생님께서 보기를 새로 쓰시거나 하면서 엮어 읽어야 하는 자료를 굉장히 많이 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친구들에게는 문학의 좀 난이도를 많이 높였던 것 같고, 그래서 겉핥기식 암기가 아니라 내용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항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독서인데요. 독서 같은 경우는 이제 비문학을 말하는데 23년하고 24년은 독서 지문이 출제가 됐었는데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나왔지만 다른 지문이랑 엮어 읽는 경우가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기습 외부 지문 대비가 조금 필수인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비문학이 들어간다 하면 관련된 비문학 지문들을 대비를 하면서 조금 많이 풀리는 편이고, 마지막 기타로는 화법과 작문, 현재 수능에서 선택 과목인데요. 화법 같은 경우는 22년, 24년 나왔었고 매체도 22년, 24년이 나왔었는데 교과서 범위 안에 있는 내용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긴 했지만 실제 문제 출제는 수능 외부 지문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올해는 어떻게 될지 교과서가 바뀌는 해기 때문에 조금 내용을 지켜보면서 1학기 중간고사가 지나봐야 학교 시험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나왔던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드렸지만 사실 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담당하시는 선생님에 대해서 굉장히 변화가 큰 편이기 때문에 올해 1학년 친구들 담당하시는 국어 선생님 어느 분인지를 먼저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3년 동안 뵀던 국어 선생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이다 라고 조금 안다면 대략적인 윤곽은 그래도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조금 자신합니다. 그러면 시험이 지금 어렵고 애들은 잘하고 대체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라는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사실 해답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고, 그리고 학교 시험에 맞는 대비를 하는 것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 제가 조금 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차별점이 있냐 하는 부분인데요. 이 첫 번째 같은 경우가 이제 자사고 중에서 제가 음운 변동이라는 문법 파트 시험 문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여기 단어가 4개가 있고요. 제가 그 더보기에 자료를 올려뒀습니다. 여기 4개가 단어가 있고 선지도 사실 길이가 상당히 짧은 편입니다. 그런데 잠실여고 내신에서 의문의 변동 파트가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 단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음운 변동 조금 대비했으면 아마 알 텐데 여기 있는 단어는 박하사탕 이런 되게 간단한 단어이고, 여기 있는 단어는 갈짝갈짝하다 또는 뭐 꾸란치요 또는 뭐 끼우리니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거의 보지 못한 단어거나 음운 변동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단어입니다. 그리고 선지의 길이 자체도 여기는 이렇게 짧게 5개가 있는 반면에 여기는 학생 1, 2, 3, 4, 5, 6까지 6명이 말을 굉장히 복잡하게 하는데 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형태라서 사실 이 두 문제를 풀어보면 이런 문제 2개 푼 시간이 여기 한 문제 푸는 시간과 거의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음운 변동 같은 경우는 문항이 적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최소 한 8개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애들이 학교 시험 치면 늘 시간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저는 저런 문제 경향을 계속 잘 알았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애들이랑 문제를 할 때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문제를 조금 복잡한 단어가 조금 헷갈리는 것들을 가져와서 선지 자체도 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꼬아서 만드는 식으로 문제를 다 만들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제가 학교 시험 기출을 변형할 때도 있고 아니면 수능 모의고사 출제됐던 문제를 엮어서 문제끼리 더 할 때도 있고, 한 문제를 풀어봤을 때 제가 직접 풀어보고 학교 시험과 좀 비슷한 시간이 든다, 좀 비슷한 볼륨감이 느껴진다라고 할 때까지 문제를 수정하고 계속 만들어서 제 자체 문제들로 조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 내신 대비는 제가 단계로 조금 정리를 하자면
일단 정규 수업을 왔을 때 기본적인 개념 학습을 진행을 하는데 사실 처음부터 저렇게 어려운 문제를 풀리면 우리 중상위권 친구들이 거의 못 따라오기 때문에 개념 학습을 조금 천천히 해서 3시간 동안 수업 진도를 차근차근 나갑니다. 이게 주말에 하는 정규 수업이고 클리닉에 와서 본격적인 문제풀이를 조금 하는데 저는 개념을 알려주고 문제를 바로 풀어봐라 식으로 절대 수업을 하지 않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문제풀이를 조금 더 힘을 줘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어의 문제풀이가 중요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잠실여고 내신 대비는 문제풀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애들이 좀 적은 시간에 좀 이렇게 쪼여가면서 문제를 풀어보고 그리고 그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라는 걸 제가 꼭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클리닉 때 문제풀이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학원에 다시 와서 그 시간 수업을 이제 하기 전에 복습 테스트를 보는데 이 복습 테스트 같은 경우가 학교 시험과 거의 유사한 난이도로 보기 때문에 이때 점수가 잘 나오는 친구들은 최종적으로 결과도 좀 잘 받아가는 편이고 이렇게 문법이나 문학이나 다 같은 단계로 진행을 하다가 한 4주차 5주차 되면 1, 2주차에 했던 것들을 여기 복습 테스트에 끼워 넣으면서 애들이 까먹지 않도록 꾸준히 조금 리마인드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업 자료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진도책과 문제책이 같이 나가고 그리고 친구들이 제 시험의 가장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필기노트를 배부를 합니다. 필기노트는 제가 1관부터 13반까지 전체 반 필기를 취합을 하고 그리고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사실 학교 선생님들끼리 말씀이 다르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친구들한테 선생님한테 좀 여쭤봐라. 이것도 선생님한테 좀 여쭤봐라. 그래서 그 제 수업 들은 친구들은 알 텐데 항상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오는 멤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수업을 할 때 누군가 질문을 하면 그거는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다시 여쭤보고 확인을 한번 해오는 게 좋겠다 하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학교 시험에서는 학교 선생님 가르쳐 주시는 게 무조건 옳은 말씀이시고 당연히 수업 내용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제 개인적인 견해를 뭐 얘기를 할 때도 물론 있지만 저는 항상 학교 수업을 풀이하는 수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학교 선생님의 그런 개인적인 견해, 질문들까지 전부 정리를 해서 단권화된 필기노트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복습 테스트와 클리닉은 전체 문제풀이로 진행을 하고 직접 모의고사는 제가 가장 공들여서 만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학교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 또는 설명하신 부분들을 여기 선지로 녹여서 내고 그리고 보기 문제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외부 지문 같은 게 만약에 예상이 된다면 그런 것도 전부 넣어서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 직전 보강 모의고사는 만점자가 거의 나오지 않고 애들이 이 시험 치고 나면 진짜 학교 시험 친 것 같다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자료들은 전부 제가 만들고 제가 선정하고 제가 고치고 3년 동안 경험을 하면서 정말 피땀 눈물로 엮어온 자료들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내신 대비에 비해서 고퀄리티고 학교에 딱 맞는 자료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 교재에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교재가 학교 수업을 위한 풀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뭐 교과서에 써져 있는 내용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풀이를 다시 하고 뭐 지역적인 얘기가 나온다면 이렇게 지도를 그려가면서 추가적으로 내용을 더하고 아니면 이제 뭐 단순히 이렇게 암기할 내용이 있다면 그 암기하는 내용이 선지로 말로 풀어서 나올 때는 뭐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써놓고 또는 뭐 헷갈리는 내용을 정리해놓고 하는 식으로 단순히 이제 이거를 봐서 좀 외워가라기보다는 네가 잘 알고 있지 못하는 부분까지 선생님이 알려준다는 생각으로 하나하나 좀 상세한 내용을 넣기 위해서 필기노트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수업 때 한 말을 그대로 다시 필기노트에 실어 놓기 때문에 애들이 수업 내용이 마치 이렇게 글씨로 써져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사실 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의 특장점은 첫 번째로는 단연간 누적된 학교 맞춤형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잠실여고 재원생 3분의 1 이상을 담당했던 경험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1학년 전체 학급을 아우르는 필기와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학교 수업에 관련된 부분은 단 하나도 놓치는 게 없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3년 동안 100명 가까운 학생들 또는 100명 이상의 학생들을 꾸준히 수업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쌓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또 저는 사실
질의응답이나 어떤 수업 자료에 관련된 부분은 조교 선생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내용과 관련된 부분은 전부 제가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 이제 말씀을 또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영혼을 갈아 넣으면 사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수업을 다 담당하기 때문에 어떤 조교 선생님의 다른 견해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100% 제가 끌어가는 수업이라는 점도 저는 또 제가 이 학원의 원장이기 때문에 조금 믿고 맡겨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제가 수업을 하지 않는 좀 다른 학원에서 제가 대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역시나 경험과 인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교 시험의 경향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잠실여고 1학년 내신 대비 경험이 조금 만약에 없다면 그래도 저보다는 학교 시험에 대해서 당연히 경험치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 물론 제가 최고다, 제가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자신 있게 마음 같아서는 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나름대로 오랫동안 해온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학생 관리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좀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인데, 저는 어느 정도 인원이 조금 늘게 되면 사실 한 사람이 케어할 수 있는 관리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다수를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식은 결국 열심히 기록하고 그리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 질의응답은 저희 학생들 사이에서도 좀 유명한데요. 제가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를 가져온 게 아니라 이렇게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매 시험마다 한 30명 이상은 된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보시면 숙제가 끝나고 나면 숙제한 내용을 이렇게 쫙 찍어서 본인이 궁금했던 점을 한 번에 적은 다음에 저한테 질문을 하면, 이 친구는 지금 여기 페이지에 보이는 것만 해도 질문이 19번까지인데 사실 총 한 40개씩 질문을 했던 친구입니다. 그러면 저는 1번, 2번, 3번, 4번, 5번, 32번, 34번, 35번 이런 식으로 친구가 보낸 질문에 대해서 답장을 다 보내는 식으로 질의응답을 처리를 하고 있고, 이렇게 또 질의응답을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저는 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친구들이 사실 질문을 잘 안 하는데 제가 질문을 왜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고 친구들도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여러 번 얘기를 하면 1학기 중간고사에 비해서 2학기로 넘어갈수록 질문을 하는 비율이 훨씬 많아지고 질문의 퀄리티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 친구, 또는 질문을 조금이라도 하는 친구들을 보면 질문의 내용에서 이 학생의 이해도가 보이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도 굉장히 잘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질의응답을 할 때 답변하기까지 하루가 거의 넘지 않고, 혹시라도 제가 깜빡한 경우는 친구들한테 꼭 독촉을 하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질문을 답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고 있고, 이게 전부 시험에 당연히 나오지는 않겠지만 저는 시험에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면 저도 같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조금 제가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또 기회이기 때문에 이 질의응답과 카톡을 이용해서 굉장히 학생들에게 많은 좀 컨택을 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질의응답 시간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애들이 질문하는 습관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저는 내신이 끝난 이후에도 한 30-40분씩 애들이 남아서 질문을 하고 가고, 클리닉도 원래 시간은 2시간인데 제가 3시간 시간을 잡은 건 남아서 질문하고 가는 친구들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친구들이 저를 조금 쉽게 찾아오고 질문하기를 머뭇거리지 않는다는 거, 그게 또 저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다른 클리닉이나 또는 복습 테스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클리닉 출결, 그리고 과제 수행도, 그리고 복습 테스트 점수, 이런 것들을 제가 엑셀로 다 기입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단순 확인이라 조교 선생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로 정리를 해서 이제 학부모님들께 매주 안내를 드리고 있고, 또 시험이 한 번 한 번 끝날 때마다 제가 경향 분석을 굉장히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장문의 문자를 한 번 드리고 그 뒤로 PPT로 다시 만들어서 또 한 번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끝났다고 단순히 이제 끝, 이게 아니라 끝난 시험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봐야 할지 한 번 더 연구하고 학생들에게도 안내하고 하는 점이 제 내신 대비해서 학생들에게 제가 다가가는 가장 큰 좀 강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은 수업 일정인데요. 제가 지금 정규 수업 같은 경우는 토요일 저녁과 일요일 오전 수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다 참여 마감을 할 생각입니다. 실제로
마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수강을 조금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학원으로 문의를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클리닉 같은 경우는 수요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는 확정입니다. 실제로는 6시까지 진행이지만 마지막 남아서 질문하는 1시간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오후 22시 30분 밤에 온라인으로 제가 줌으로 실시간 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수강생이 어느 정도 될지 좀 정확히 윤곽이 서지 않기 때문에 일단 클리닉을 한 타임을 깔았는데, 만약에 인원이 너무 많아서 한 타임으로 조금 소화가 불가능하다 하면 2타임을 깔 예정입니다. 한 타임을 추가할 예정이고요. 이 마지막은 제가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잠실여고 반배치고사가 있습니다. 이 반배치고사가 굉장히 중요한 시험은 아니지만 잘 보면 무조건 좋은 시험이긴 합니다. 그래서 반배치고사 관련해서 무료 특강을 진행을 하는데, 사실 반배치고사는 지금 중학교 때 공부했던 모든 걸 다 점검하기 때문에 이거 한 번 듣는다고 점수 잘 나온다고 절대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대신 내신 대비해서 좀 필요한 개념 기본기도 제가 좀 수업을 하고, 또 친구들한테 모의고사 기본기도 좀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날짜는 제가 학교에서 공지를 하면 다시 안내를 드리고요. 비재원생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저희 내신 대비를 나중에 제가 수강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뭐 저희 학원 재원생이나 외부생도 전부 참석 가능하도록 열어두었기 때문에 학원의 내신 대비를 고민 중이시라면 또 한번 수업을 들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일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문의입니다. 학원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제 번호로 연락을 주셔도 제가 바로 응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제가 지금 이 내신 대비 설명회 영상을 한 20번째 시도를 해서 이제 마무리를 드리는데 굉장히 떨리고, 그리고 올해 또 제가 난 정말 잘할 수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하나라고 고민을 하다 보니 또 말이 좀 많이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항상 열심히 했고 또 좋은 결과를 얻어왔고, 올해도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낼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학원을 조금 고민 중이시라면 또 믿고 한번 보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긴 영상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